이번 시간에는 운전실의 그 기기에 따라서 기기마다 그 기능, 그거에 대한 작용, 그 다음에 원리, 이거에 대해서 그 나누어서 파트별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주간 제어기 마스터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 운전대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력 회로를 구성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한번 먼저 설명해요. 여기에 보이는 DSD라고 하는 데드맨 스위치에 해당되는 건데, 운전 드라이버 데드맨 스위치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기관사가 여기에 그 핸들이 있는데 팔을 올려놓고, 이게 팔을 만약에 운전하다가 내려놓으면 운전이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열차가 그 정지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데드맨 스위치라고 해서 그 기관사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혹시 그 개인적인 심장마비가 걸렸다든지 어떤 그 원인에 의거해서 기관사가 더 이상 그 전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지경에 본의 아니게 그럴 경우에 잠시 졸았다든지, 또 심지어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 핸들에서 손을 떼면은 열차가 움직이지 않고 제동이 걸릴 수 있도록 하는 데드맨 스위치가 있고, 이 전체는 우리가 동력을 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간 제어기의 세트 중에 하나의 동력을 전달하는 걸로 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핸들입니다. 그 여기에 보면 그 마스터키에서 역전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열차가 앞으로 갈 수 있냐 뒤로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 선정을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기지에서 열차를 처음에 살려서 출고를 할 때는 이 역전기는 오프 위치에다가 놓고 그 파워를 해야지만 열차가 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동변 핸들이라고 있는데, BV 핸들이라고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BV 핸들을 여기 이제 그 삽입을 하면 그 주회로, 견인회로, 기초회로, 초기 회로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장치로 이 핸들을 삽입해야만 그 회로도 구성되고, 그 정식으로 그 제동관 공기, 그 다음에 각종 그 제어 라인에 공기가 공급될 수 있는, 열차를 살릴 수 있는 최초의 회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BV 핸들을 먼저 삽입하고, 두 번째 이 역전기를 오프 위치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핸들을 이게 눌러서 소종 위치로 가면 열차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에 따라서 위치 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어대의 각종 스위치가 있는데, 이 판을 맨 처음에 판타그라프를 올려야 되는 위치에서 판 앞 스위치, 그 다음에 판을 내리고 싶을 때 여기 스위치를 해서 판 다운 스위치, 그 다음에 아까 그 주회로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차선 전압이 그 주회로 안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차단한다든지 할 때 MCB CS라고 차단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MCB 투입 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버튼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2판 다운 스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그 판을 올리거나 판을 내리거나 이럴 때, 2판 다운 스위치 할 때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돌려서 내리거나 이렇게 그냥 이런 스위치들은 손으로 푸시하면 되지만, 이런 스위치는 약간 핸들을 방향을 틀어야만 이 스위치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냥 누르면 스위치가 구성된 것을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하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버튼 스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 제어대에 보면 이렇게 축전지 배터리 전압이 전동차에는 100V DC 100V가 현시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열차가 최초에 기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DC 배터리 전압이 84V 정도 이상만 되면 열차를 최초에 기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 전압은 64V만 되면 객실 다 끄고 DC 차단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열차만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배터리 전압이 64V 이상 되지만 평상시에는 그 DC 관련 해당되는 주회로 기기를 다 켜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84V의 현시가 되는데, 보통 정상적으로 배터리가 충방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열차를 살릴 때는 보통 DC 100V의 이 계기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차선 전압계는 우리 도시철도에서는 이제 DC 1500이 들어와 있으니까 1500 위치에 이게 딱 이렇게 들어와, 위치가 이렇게 15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래서 1.5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00V 단위로 숫자 계산을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써 있는데 1500V가 지금 전차선 전압계가 살아 있구나를 알 수 있고, 요 ADU라고 하는 것은 열차가 달리는 속도, 현지 속도가 몇 킬로다 이렇게 보여주는 속도계이고, ATS 속도계라고 하는 것은 ATS가 오토매틱 트레인 스톱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신호 궤도 회로에서 지시하는 속도가 얼마다, 근데 여기서 지시하는 속도가 70km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70km를 넘어가지 않고 70km 이내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버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이 공기압력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기압력계는 컴프레셔에서 공기가 생성되면 9kg, 최초에 9kg 이상 돼서 나오는데, 실제 5kg 사용 전동차의 각종 사용하는 공기의 평균 압력은 5kg per cm 자승 정도 됩니다. 우리 철도 차량의 공기 압력계 단위는 킬로그램 per cm 자승의 압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압력계로 이 전동차가 공기가 컴프레셔가 정상으로 가동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kg로 이렇게 노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위치에 표시되어 있으면 9kg의 압력을 5kg로 다운시켜주는 감압변이 정상으로 동작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제어라인의 공기 제동의 제동 시스템의 사용 전압을 공기 압력을 쓸 수 있도록 정상적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아까 여기 먼저 보여드린 2판 다운시에서는 이건 비상시에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돌려서, 평상시에는 이거 쓰면 안 되니까,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푸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전실의 표시등이 이렇게 쫙 여기에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출입문이 고장이 났다든지, 공기가 어떤 컴프레셔가 죽었다든지, 어떤 제동 배관이 안 된다든지, 점퍼가 어떤 선이 안 되는지, 이럴 때 이게 나타나는 이게 표시등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고장 났을 때 이 전동차에 어떤 부분이 고장 났구나, 어떤 부분이 최소한도 살릴 수 있구나, 가는데 지장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도록 있는 스위치입니다. 여기에는 스위치 각종 전동차를 움직이는데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차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떤 기기는 꺼져 유니트로, 전동차는 보통 식량되면 세 유니트로, 1 유니트, 2 유니트, 3 유니트 이렇게 3개 유니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전동차가 본선에서 움직이다가 어떤 한 부분이 유니트가 고장나면 그 전동차를 다 승객을 내리고 인근역에서 열차를 계속 최근역에서 기지로 입고하기 위해서는 최선도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태다, 그 다음 비정상적인 상태다, 이런 거를 스위치를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ADS,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AC 구간을 다니는 건지 DC 구간을 다녀서 위치 선정을 해주는 스위치입니다. 요것은 이제 승무원 연락 부조를 갖고 요걸 보당을 눌러서 운전기사와 차장 사이에서 두 사람이 열차를 감시하는, 그래서 상태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스위치로, 이거는 기관사하고 차장,
만 둘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TC, CCGS 이것은 AT 이 자동 신호, 이 자동 신호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투입할 거냐, 차단할 거냐, 이 따라서 했는데 ATS 구간을 다닐 때가 있고 ATC 구간에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ATS 구간을 다닐 때는 이렇게 ATC, CS 스위치를 돌려놓고 ATC 위치를 좀 여기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ATS와 ATC는 신호 체계가 서로 틀리고 있습니다. 요 ATS라고 하는 신호 구간은 우리 이제 서울에서 보면 지하철에서 보면 1호선, 그 다음에 2호선 순환선에 있는데 2호선 순환선도 이제 거의 그 ATS 구간에는 전부 걷어내고 지금 AT5 신조차를 다 걸어서 ATS가 없어지고 1호선에는 ATS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1호선 다시 말하면 소요산에서 청량리로해서 인천, 신창 저쪽 교외선으로 코레일 구간에 해당되는 연결되는 데는 ATS 신호가 남아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시철도에 해당되는 것은 ATC 3호선, 4호선 분야의 ATC의 그 신호 현상이 그 시그널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것은 지상 신호에 의해서 열차를 제어하는 것이고 ATC는 궤도 회로에 의해서 열차를 제어하는 겁니다. 둘 다 자동이기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그 열차를 타고 가다든지 지하 구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상으로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 그 열차 선로변에 신호기가 있으면 그거는 ATS 신호구나. 근데 아무리 달려도 신호기가 안 보일 때는 최소한도 ATC의 신호 체계가 있구나를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 이쪽에는 이제 그 운전실 파워, 아까 요 전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데드맨 스위치가 달리는데 요것은 제동하고 그 파워 핸들하고 함께 있는 완 핸들, 아까 그거는 투 핸들에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투 핸들로 파워 핸들, 제동 핸들이 구분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요새 최근에 나오는 3BF ATO 전동차에 해당되는 것은 완 핸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밀면 제동이고 땡기면 자기 운전기사 쪽으로 땡기면 열차가 파워가 되는 그런 스위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 투 핸들을 완 핸들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기한 1974년도에 지하철이 개통돼서 계속 이렇게 투 핸들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2000년도 넘어오면서 거의 이제 3BF차가 공급되면서 이렇게 완 핸들로 이렇게 바뀔 때는 승무원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기관사들이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좀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평준화돼서 이게 상당히 그 보편화돼서 지금 이제 완 핸들로, 그러니까 그래서 운전실에 파워 핸들하고 제동 핸들이 나눠져 있으면 이건 최소한도 구형 초파차 전 저항차나 초파차에 해당되는 것이고 완 핸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인버터 제어차구나, 3BF 인버터 제어차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걸로 감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각종 스위치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EBS라는 것은 그 비상 접지 회로 스위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제 그때에 따라서 또 나중에 이제 진도가 진행되면 그 용도에 따라서 전부 이게 이제 설명을 그때 가서 했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린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또 이제 지나가면 잘 모르니까 그때 해당되면 이렇게 운전실에 스위치의 기능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출입문에 해당되는 스위치고, 요거는 자동 방송에 관한 스위치고, 요게에 대해서는 각종 유니트 카트나, 그 다음에 전동차가 정상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그런 스위치구나. 이거는 접지 않은 스위치구나. 이거는 보안제동, 다시 말하면 제동 중에서 상용제동, 비상제동, 보안제동이 있는데 이 보안제동이 가장
그 전동차에서 제동력이 가장 압력이 센 제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EGS 스위치, 약간 접지 스위치에 해당되는 비상 스위치, 비상 제동 스위치, 그 접지 스위치, 이렇게만 정도로 아시고, 여기는 이제 주차 제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동차에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구배가 된 데 자동차를 세워놓는다든지 자동차가 자연적으로 풀려서 자동적으로 이게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전동차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 정류장에 쓰면 정차 제동이 걸리고, 이거는 기지에 입고해서 그들의 이제 내일 다시 사업을 다시 본선에 운행 나가기 위해서 열차를 그 유치선에 그 세울 때, 그때 주차 제동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묶어주는, 이렇게 운행할 때, 주차 제동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주차 제동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전동차에도. 거기에 이제 각 표시등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운전실에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표시등에 따라서 이렇게 그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일본의 ACV 등이라는 백색 등으로 판타그라 상승되었을 때 점등되고 전차선 전환이 교류임을 표시하는 거다. 요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요 해당되는 거 요거 2번은 DCV 등 백색 등으로 판이 상승되어 점등되어 전차선이 교류임을 직류. 요번에는 요것이 직류등이고 요건 교류등이고 직류등, 이렇게 이제 그거는 해설을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무슨 대충 고장 표시등이나 기기가 사용하는 그 해당되는 표시등이다. 등이 이렇게 그 각종 기능을 발휘하는 등들이 보여지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실제 운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낱낱이 다 이것까지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구돼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제 실례로 가장 기본 편성은 사량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육량 편성으로 되어 있는 전동차의 기기 배치들을 보면 요렇게 앞에 운전실에 쓴 TC차, 그 다음에 M차, 그래서 M차에도 이렇게 보고 M 다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판타그래프가 달려 있다는 거고, 요거는 판타그래프가 없고, 요거는 M차인데 다 이 안에 견인 전동기가 이렇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 뒤에 그 T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모터도 안 달려 있고 운전 제어도 안 하는, 단순히 ESK라는 것은 이쪽으로 연결할 거냐 이쪽으로 연결할 거냐 하는 그런 고장차의 요 T차를 구분을 해서 유닛가 구분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요 M-차 이것은 요게 M 판타가 달려 있고 요거는 판타가 달려 있지 않고, 여기는 운전만 제어하는 거지. 양쪽으로 이 지하철은 양쪽의 운전실이 똑같이 유니트별로 있었는데, 요거는 요렇게 한 유니트, 요렇게 한 유니트로 되어 있는데, 구분상으로는 실제 3VF 차에서는 M차마다 이 기존의 차들은 그래서 이 유니트가 죽으면 이 유니트로만 갈 수 있는데, 요새 3VF 차는 M차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 이제 3량이 들어가 있고, T카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3량에서 다시 3M, 3T로 되어 있다. 그러면 모터카가 3개 있다는 얘기는 유니트가 3개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 M차에 해당되는 차량은 강량 제어를 하기 때문에 유니트 숫자는 많아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동차 요 맨 운전실 앞에 보면, 전두부에 보면 이렇게 밀착 연결기에 전면부가 있습니다. 전면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공기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구멍이 전동차 이 앞에서부터 요 뒤에까지 직통으로 공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밀착 연결기에 이렇게 공기 배관이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이 밀착기 연결할 때 이렇게 클로징 할 수 있을 또 있는 거고, 요 전면부 요거에는 연결기 요거에 해당되는 공기 배관이 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당되는 그 그림들이 이제 점퍼 연결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전부 차와 차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밀착 연결기와 이렇게 점퍼 연결기가 전선에 연결돼, 한 양의 전선의 모든 고압, 저압, 그 중저압 전선에 그래서 다 합치면 보통 한 양의 배선 길이를 전부 연결한다면 약 한 20만 킬로미터 정도, 그 정도로 엄청난 배선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차량과 차량 사이에 그 배선을 또 필요한 것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퍼선으로 연결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동력 장치에서 이 실예를 보여준 건데, 차가 이게 여기 앞에 있는 SIV가 있고 여기 뒤에 있는 SIV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SIV가 만약에 여기에 죽었을 경우,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여 앞에서 그 자체가 없으니까 요 ESK라고 하는 연결기가, 중간 연결기가 있어갖고 전기적으로 여 뒤에 있는 살아있는 정상적인 SIV가 앞에 있는 SIV에 연결해서 이 차를 제어상에 정상으로 연결하도록 해서 이 뒤에 유니트가 죽었다 이거지. 여기에 있는 SIV가, 그러면 여기 있는 SIV가, 살아있는 SIV 전원이 이렇게 뒤로 옮겨줘서 연결 장치에 의해서 이게 동력 정차를 살릴 수 있고 최선도 본선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경우다. 그래서 이게 뭐 7량짜리도 있고 8량, 10량짜리도 있는데, 그런 실례로 차의해서 동력 분산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동차는 일부 우리 초창기에 그 디젤 기관차나 그 다음에 발전차, 전기 기관차, 그 다음에 KTX의 처음 초창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동력 집중식으로 되어 있지만, 전동차에 해당되는 차들은 동력 분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트화를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고장 났을 때는 이렇게 여기 그림에처럼 뒷차가 고장 났을 때는 앞차에 있는 것을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연장급전을 해줄 수 있도록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 본선에서 복잡한 도시에서 그 열차가 그 꽉 막히면 안 되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운행의 본선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력으로, 그래서 비상 연결 장치에 의해서 연장급전 장치에서 그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동차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